이게 뭐야? 오피스 아워가 뭐야? 아니 그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학교 있을 때 교수들이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생들 아무나 와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. 아무거나 뭐 모든 거에 대해서. 아 참 요즘 같은 때가 오히려 좀 소통을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다가 저희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슬롯을 열어놓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대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,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면은 아 얘네 맨날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이때 들어와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, 그냥 수다를 되게 그리워하잖아요. 주식에 대한 수다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거죠. 호모 교수 아, 그러니까 뭐 보여줘. 저희가 뭐 교수 이런 교수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저기 뭐야 호프로. 코프로. 호프로 오늘 김동완 거기서 이제 왜 3%라고 왜 김프로 뭐 예.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할 일 없는 호칭. 그냥 나이 많은 아저씨들을 그냥 프로라고 한다며. 그래서 그러니까 예. 마땅한 직책이 없는 사람들. 우리 호프로는 장시작전을 맡고 저는 미국 시간 저녁 시간, 한국 점심 시간 때 가능하고요. 나는 한국의 새벽 1시를 맞출 수 있어. 옛날에 신해철의 그 마왕 같은 느낌으로 아 해가지고 좋다. 예. 심야 그 아니 그러면은 저희 가능한 시간대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돌아가면서 그래. 맡아놓고서는 이게 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. 좋아. 우리 하자. 네, 오피스 아워. 네, 오피스 네. 아워 시작합니다. 그냥 진짜 허탈한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와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희랑 진짜 수다 떨고 싶으시면 와서 채팅으로 수다 떠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아왕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코멘트가 그건 것 같아요. 막 너무 부럽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게. 주식에 대한 수다 나도 떨고 싶은데 아 너무 부럽다. 그냥 동네 형들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. 이런 코멘트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 시간 공지를 커뮤니티 거기다가 띄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Now is my time to shine. 버크셔. 버크죠. 지난 주말에 버크셔 해서의 그 주총이 있었잖아요. 원래는 네네. 우리가 갈까 호머가 좀 호텔까지 예약을 해놨었잖아요. 그죠? 그쵸. 그래가지고 여기 괴널은 좀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었고 싸이랑 저랑 호머랑 셋이 거기 가서 할까 하다가 제가 초를 쳤어요. 제가 오늘 이번 여름에 스키장에 다녀. 놀러 다니냐고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펜트업 묵혀있던 욕구가 방출되면서 갈 여유가 없다면서 했는데 그 막상 거기 간 분들 막 콘텐츠 올라오고 그런 거 보니까 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재밌죠. 재밌죠. 아쉽더라고요 약간. 근데 저는 느낀 게, 진짜 한 5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정말 자기 플랜이 있고 자기 게임이 있어서 그거대로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.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, 그 얘기 들어보면은 맥락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렇더라고. 근데, 이번에도 아마 네, 사람들이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거를 뭐 전혀 전혀 주목 신경 안 없이 들어. 쓰니까. 거기서 뭐 어떤 대학생인가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다음에 뭐 사실 거예요라고 물어봐가지고 다 웃었다는 막 그런 얘기를. 근데 하여튼 워렌 버핏이 웃으면서 좀 급하게 하지 말라고. 그리고 저는 반성한 것도 하나 있어요.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는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투자라고 하면서, 그러게. 본업에서 정말 누구보다 잘하면 그거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제가 본업에 칼을 안 간 지 좀 됐거든요. 갈아 넣어야 돼, 네. 갈아 넣어야 돼. 한때는 갈아 넣었어요. 한때는 갈아 넣고 진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, 진짜 그 예전에 저 같이 일하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인데, 그 선배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우리 커리어를 얘기를 하면서, 그분도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. 농구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일한다고 치면 우리는 지금 커리어에 농구 선수랑 비교했을 때 2, 3년 차밖에 안 된다.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았다. 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근데 농구 선수가 네가 알다시피 2, 3년 차 때 정말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잖아요. NBA 경험도 좀 해보고 자기 약점도 보완하고 무기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뭐 올스타급이 되냐 마냐가 이제 갈리는데,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, 그때 이해했죠. 끄덕였고.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죠. 근데 그 워렌 버핏 얘기하는 거 보면서 반성했습니다. 그런데 안 그래도 이제 이 책 다 읽었거든. 네네네. 이 책 이제 다 도생경사. 돈생경사 책 다 읽었는데 사실 그런 방금 워렌 버핏이 얘기한 그런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때로는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잖아. 아니 우리가 투자하려는 목적이 빨리 은퇴해가지고 내 커리어 그러니까.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 기업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. 근데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. 제일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다.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을 수도 있지. 에이씨 뭐야 결국
커리어 막 특히나 지금 이제 지난 2년간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하도 많이 네. 풀어서 뭐 한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. 막 일을 사람들이 너무 안 하려고 그런다. 뭐 대퇴사의 시대 이러면서. 그래서 뭐 오히려 연준이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주식시장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실제로 뭐 누가 했잖아 거기 인사가.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얘기 하면은 막 열받지. 아, 뭐야 씨 자산시장으로 그냥 부자들은 잘 먹고 사는데 우리는 일이나 하는 거야. 근데 사실상 뭐 보면은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또 그게 맞아.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서 그 제일 좋은 거는 자기의 소득을 갖다가 늘리는 게 투자로 봤을 때 그 임팩트가 엄청 크다고. 그러니까 우리도 그쵸. 항상 얘기했지만 전업 투자자를 했을 때 괴너리 옛날에 어려워하고 이랬던 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기 생활비를 감당하는 캐시플로우가 없다는 게 그거의 임팩트를 또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특히나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 생각하는 그 이 책에서도 이 사람이 얘기가 나오거든.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는 거야. 20대 때 이미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워낙 있었던 사람이니까. 네.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게 차라리 커리어에 더 나한테 더 투자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30이 넘어서 생각이 들었대. 그러니까 투자보다도 왜냐면 옛날에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이 투자는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고 리니어 곡선을 타다가 복리를 타고 그쵸, 올라가는 예. 게 그래서 처음에 젊었을 때 그 효과는 꾸준히 저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샀던 자산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복리를 타는 거라고 그랬잖아. 네. 근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젊었을 때 그 커리어에서 들어오는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그랬다 이거야. 이 사람은 어쨌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친구들이 구글이나 뭐 이런 데 간 애들도 많았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보니까 더 개인적인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리톨트에서 일하는 건가요? 그렇지, 데이터 그렇지. 사이언티스트.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무슨 컨설팅 회사 같은 데서 일하긴 했는데, 뭐 월급도 나쁘지 않았는데, 또 다른 임팩트 받겠죠.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. 그래서 좀 뻔한 얘기인데, 요즘 들어서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. 뭐 자기 자신한테 더 투자해라. 하여튼 구간이 명관이라고 워렌 버핏은 딴 거보다도 지금 시장이 안 좋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리세션이 오네 하면서 우리는 다 걱정하고 있었잖아. 호머는 그래도 에이 뭐 이러고 있었는데, 역시 워렌 버핏은 이번에 엄청 샀어. 2022년 1분기에.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보면은 버크셔의 보유 현금이 항상 S&P 500이랑 같이 가거든. 웬만해서 웃기지 않아? 시장이 네. 올라가면 보유하는 현금이 올라가. 버크셔는 와, 항상. 진짜 신기하다. 예, 우와. 그러니까 S&P 500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비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이 떨어지니까 비싸니까는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니까 어, 현금 푸는구나. 아, 이번에 진짜 떨어졌을 대단하다, 때 진짜. 엄청나게 샀어. 그래가지고 실제 진짜 보면은 대단하다, 진짜 대단해. 오히려 2021년 4분기 이때는 4억을 순매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높아졌다 이거지. 근데 이렇게 네. 떨어졌을 때 지금 410억을 순매수해가지고 보유 현금이 확 떨어졌지. 와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확 떨어진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. 지금 보면은 아니, 이 정말로, 아니, 벅저 주총을 수년째 보고 있잖아요. 근데 볼 때마다 니네 현금 그렇게 쌓아놓고 뭐 할 거냐, 뭐 할 거냐, 뭐 할 거냐 얘기를 수년째 했었어요, 진짜. 돈만 계속 쌓아놓고 이거 왜 아무것도 안 사냐. 그랬는데, 참, 지금이 기회인가 봅니다. 그런가 봐. 네.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뭘 샀냐 이제 봤더니 애플을 더 샀어. 지금 이게 보면은 버핏의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라고 돼 있어가지고 애플이 1,612억에서 1,591억이 됐으니까 애플 판 거 아니야? 나도 약간 처음에 주가 헷갈렸는데 빠졌으니까, 예. 판 게 아니라 애플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더 음,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애플을 이번에 7,600억을 추가 매수했어. 단위가 여기는 달러고 요거는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. 7,600억 원을 추가 매수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했는데 특히나 이 쉐브론을 많이 샀어 이번에. 쉐브론이 많이 사가지고 코카콜라를 더 능가했더라고.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애플 주식이 여전히 40%에서 50% 정도 사이에 있고 비중이 이렇게 사셨다. 그래서 야 역시 대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지 뭐. 너무 멋있다. 근데 난딴 거보다도 그 오렌 버핏 인터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플 계속 산 거야. 계속 이때 요 1분기에 떨어졌을 때 구간에.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떨어졌을 때 많이 사셨겠지. 근데 딴 거보다도 이 CNBC 요 인터뷰를 보면은 워렌 버핏이 이렇게 애플이 반등하지 않았으면은 더 샀을 거라고 해요. 더 샀을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웃긴 게 Unfortunately, 불행히도 stock went back up.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안 샀다 이거. 불행하게도 주가가 올랐대. 아 역시
91세. 심지어 91세이신데 와 그래서 아. 이번에 버크셔 주주총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대. 만약에 더 떨어졌으면 엄청 샀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지. 더 살 수도 있었는데 아까워라 막 이런 거야 지금. 에이, 하여튼 보면서 이제 더 사야지, 더 사. 역시. 그래서 나도 7,600억 원어치를 사고 싶었으나 발톱했다 만큼 샀어. 나도 꾸준히 최근에 한 며칠, 한 3일, 4일 연속으로. 너무 좋네요. 아이 진짜 되게 쫄렸잖아요, 사실. 저 저번 달 제 주식 상황을 정산을 하면서 진짜 와, 진짜 많이 녹아내렸구나. 잘 안 봤어요, 저번 달에. 맨날 막 빠지니까. 근데 딱 월말 정산하고 나서 보니까는 진짜 많이 녹아내렸구나. 근데 뭐 사실 뭐 그게 다였어요. 그렇다고 막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고 이미 뭐 세금 때문에 조금 파는 거 다 끝났거든요, 이제. 그래서 더 이상 뭐 팔 것도 없고 있는데 그래도 걱정되잖아요. 그래도 걱정돼서 아 이거 어떡하지? 더 뭔가를 해야 되나? 더 사야 되나? 그래서 뭐 지금 뭐 힐럭 열고 지금 막 현금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쫄린 상황에서 이런 거를 보니까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겠구나. 그렇지. 근데 뭐 여전히 캐시는 높으셔. 이만큼이나 쌓아뒀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언제까지 더 쌓아놓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이지. 이만큼 사셨으니까. When your time comes, don't postpone it. When others doubt and out, you don't condone it. True